자, 다 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밴드. 자, 2차 방정식 초반부는 쉽지 않나요? 사실 쉽잖아. 어려울 게 없잖아요. 정의 자체가 2차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능령꼴로 써져 있으면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지수 앞에 있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인 a는 0이 돼서는 안 될 테고, 그 방정식의 근을 계산할 때 이제 중학교 때는 보통 실근 위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복소수를 배우고 허수를 배우다 보니까 근이 실근만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허근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실근 범위에서만 구하지 않고 모든 복소수 범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근을 다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실수의 근을 실근, 허수의 근을 허근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이게 둘 중에 하나죠. 인수분해에서 풀든지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든지. 근데 인수분해에서 푸는 방식은 지금 중학교 때 계속 지금 여러분이 연습을 최근까지 했었던 부분이고,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뭐는 근의 공식이 이제 유도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요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게,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그때는 제곱근의 성질을 가지고 해를 구했었죠. 근데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일반화시킨 게 근의 공식이죠. 예전에 이 유도 과정은 이제 보여드렸었어요. 뭐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인수분해 안 되니까 해를 구하는 과정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 저 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이해해서 해를 구하겠죠. 그래서 이항을 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여기다 플러스 4라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우변에는 1에다가 똑같이 좌변과 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같이 양변에 4를 덧셈해주고, 좌변을 인수분해해주면 x-2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제곱근의 성질이 쓰이게 되죠.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 x-2는 5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그리고 해를 구하는 과정이라 x값을 구하다 보면 이 유리수 마이너스를 넘겨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요즘 근이 이제 두 개인 상태죠. 2 플러스 루트 5, 2 마이너스 루트 5.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축약해서 공식을 만든 게 이 근의 공식이고, 근의 공식은 총 두 종류죠. 원래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가 짝수이면 짝수의 근의 공식이 있는데, 이건 꼭 구분해서 잘 쓰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근의 공식은 뭐 짝수든 홀수든 다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x 앞에 개수가 짝수이면 필수적으로 짝수의 근의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공식은 이렇게 반의 부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근의 공식이 만들어졌었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 중학교 교과랑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뭐 딱히 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뭐 실근허근에 대한 내용만 좀 복합적으로 추가되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중학교 때 한 거니까요.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 그냥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뭐 이거는 크게 설명드릴게요. 이걸 풀고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구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될 게,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를 구해야 되니까 이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식을 인수분해 할 것인지 아니면 근의 공식을 이용할 건지,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이건 사실 뭐 둘 다 해야 되니까 근을 구해놓고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안다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인수분해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하시면 되고, 뭐 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근과 허근을,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시오 그러면 그때 뭐가 쓰이죠? 그때는 판별식이 쓰이죠. 판별식이 뭐였나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관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것도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죠. 어차피 이 내용도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한번 다 배웠던 거니까. 짝수의 판별식, x 앞에 계수가 짝수일 때는 4분의 d, 그러니까 판별식을 4로 나눈 값,
그래서 b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ac. 이렇게. 네. 여기는 2분의 b제곱은 4분의 b제곱이라 b제곱을 4로 나누고 4ac를 4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건 루트 안에 이제 제곱수가 있을 때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루트 안을 간소하게 만들면 저런 모양이 나오는데, 어차피 판별식이라는 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만 판단하는 그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짝수로 숫자를 원래 있는 판별식에 4로 나누어서 숫자의 크기를 줄여도 뭐 상관은 없는 거죠, 사실. 양음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문제는 근을 직접 구해야 되니까, 구하고 나면 사실 판별식은 의미가 없죠. 근을 구했으니까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만약 문제가 뭐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인수분해는 근의 공식을 하시는 거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시오 그럼 그때는 판별식을 하시는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시라는 얘기죠. 내용이라 이 부분도 생략. 단 판별식의 부호를 보고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과 같으면 중근,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 두 개 붙여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든 결국은 실근을 갖는 조건.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실근 갖는 조건, 뒤에 있는 경우는 실근을 갖지 못하는 조건, 달리 말하면 허근을 갖는 조건이 된다. 그걸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학교 때 겹치는 문제들도 꽤 있는데, 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문제들. 여기 40번, 41번, 46번, 47번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같은 케이스의 문제들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는 말과 2차 방정식이 그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는 말은 개념적으로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으려면 근이 겹쳐서 나와야 되거든요. x-알파, x-알파 0. 따라서 x는 알파 또는 알파. 이러다 보니까 근이 겹치잖아. 겹치는 걸 두 번 쓰지 않고 한 번만 쓰면서 x는 알파라는 중근이 됩니다. 근이 겹칩니다. 중복됩니다. 라는 뜻으로 쓰게 되죠.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론 좌변식이 똑같은 관계식이 두 번 곱해지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다? 결국은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는 의미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정식은 아니지만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은 마치 얘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계산할 때 그 근이 중근이 되기 위한 조건과 결국은 같은 개념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 혹은 2차식 다항식에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은 이 는영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풀이법은 둘 다 동시에 판별식이 0이 간다로 문제를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41번 같은 케이스, 다음이 중근을 갖습니다.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죠. 이런 건 짝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2에만 배수가 붙었고 저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짝수가 아니고, 얘는 전체에 지금 2가 붙었기 때문에 짝수. 그럼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 반의 제곱 1-k의 제곱. 근데 가끔 요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경우 있어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를 반 나누고 제곱해도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저런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는 판별 칠 때는 어차피 제곱할 거다. 뭐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게 0이 되겠죠? 그럼 전개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하시기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이걸 정리하다 보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따라서 k가 인수분해가 되죠. 여기 k, 여기 k, 여기 2, 여기 1 둘 다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그래서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0. 따라서 k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두 개 중에 어떤 게 답입니까? 둘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딱히 둘 중에 안 될 게 없어요.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좀 더 가서 문제는 여기까지 시키지 않았지만 첫 번째 k가 2라면 저기 있는 식이 x제곱
K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x-1의 제곱은 0이 되며 K 값이 2일 때 그때 중근 x는 1을 갖게 되겠죠. 두 번째, K가 만약 마이너스 1이면 저도 마이너스 1 대입해요.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0. 이 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 돼서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때 중근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8번 잠깐 볼게요. 자, 다음 식이 어쨌든 문제에서 보면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다음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데 여기 지금 힌트가 있어서 사실 이게 힌트가 없어야 좋은 문제인데 힌트가 있는 바람에 너무 문제가 좀 뻔해졌죠. 이게 2차 식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 식이 여기서 K 값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전제 K는 0이 될 수 없다를 명심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판별식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게 판별식이 0이 된다로 문제가 귀결된다. 근데 이게 x 앞에서 짝수니까 4분의 D를 쓴다. 그럼 4분의 D 반의 마이너스 4K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x 없으면 다 C죠. 그게 0이 돼야 된다. 그럼 약분하면 마이너스 2K 제곱하면 4K 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는 0. 정리해보면 여기 3K 제곱 3K에서 3K가 묶이죠. 항이 두 개짜리 인수분해니까요. K-1 0. 따라서 K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0 또는 플러스 1. 아까 처음에 K가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K는 0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K 값은 1만 정답이 되죠. 이 위가 이거 없었으면 좀 나름 여러분이 좀 신경 쓰면서 아차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대놓고 가장 중요한 조건을 위해서 달아주는 바람에 문제 좀 재미없어졌어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고 a일 때 a와 k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2차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저 ABC가 유리수일 때 한근 x가 m 플러스 n 루트 k라면 나머지 x는 뭐가 되죠? m 마이너스 n 루트 k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근해 공식의 공식 자체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붙잖아요. 한 근이 루트가 되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를 저절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단 이게 전제라는 거죠. ABC가 유리수일 때는 켤레 무리수 근해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ABC가 실수이면 만약 근이 m 플러스 ni 형태로 나온다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 복소수인 m 마이너스 ni 꼴로 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4번 문제가 2번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죠. 개수가 모두 실수로 어쩌져 있나요? 그럼 두 근이 한 근이 이거라면 나머지 한 근은 이 근의 켤레 복소수인 허수부의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원래 이 문제는 풀이가 이제 다양한데 첫 번째, 근을 먼저 하나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하고 이거는 이제 분배하죠. 그럼 여기 실수 1, 여기 실수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i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루트 2ki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이게 결국은 실수와 허수가 붙어있는 복소수 형태가 됐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끼리 모으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허수가 있는 것끼리 모아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 마이너스 k, 여기는 플러스 루트 2k,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결국은 얘는 지금 0이 된 상태잖아요. 는 0이니까. 우변이 는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 플러스 0i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벌써 0이 나왔죠.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2k는 2 루트 2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루트 1을 약분하게 되면 k 값은 2가 됩니다. 다른 방식. 한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할 때 나머지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머지 한근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근과 개수의 관계라는 거 여러분이 배우셨죠? 배웠잖아요. 이네. 뭐라 배우셨어요? 만약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랑 같다라는 공식을 배우셨죠? 물론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할 겁니다.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럼 두 근의 합, 얘랑 얘랑 합치면 뒤에 허수 부분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게 마이너스 일단 붙이고 a분의 1분의 b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하니까 k. 따라서 k 값은 2가 되겠네요. 어차피 k 값 구해졌으니까 곱은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차 두 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면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1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 2 합치면 3은 a분의 c 1분의 k 플러스 1. 따라서 k 값은 똑같이 2가 나오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 이제 세 번째 방식은 뭐 이렇게 많아요, 선생님? 배운 거 다 써먹어보는 거죠. 혹시 이런 거 실례 안 된다면 이런 기억날까요? 알파, 베타가 만약 근이라면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얘이면서 x제곱의 개수가 만약 a인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2차식을 작성할 수 있었죠. 뭐라 작성했었나요? x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한 다음에 이 앞에 전체 뭘 붙여요? a 이렇게 제곱계수가 a니까 이렇게 붙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본다면 얘는 지금 제곱계수가 지금 1인 상태고 두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이므로 이제 이걸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1이니까 여기 생략하시고 x제곱 얘랑 얘랑 더한 값의 부호 반대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 부호 반대 플러스 2x 곱은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했기 곱은 플러스 3 나왔었죠.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k 값은 2가 되고 k 플러스 1 값은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k 값은 2가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대로 k 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뭐가 좋다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지금은 배운 걸 다 써먹는 겁니다. 복소수에서 배웠던 근이 나오면 일단 대입하고 저런 일반적 계산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잘 해내야 되니까 복소수의 연산과 더불어 곱셈공식도 연습하시는 거고 더불어 복소수에서 배웠던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통해서 이제 K값을 구할 수도 있고 근과 개수의 관계 괜찮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직접적으로 식을 끌어내서 저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도 나쁘진 않다. 이런 식의 중근 P를 가질 때 A, P의 값을 구하시고 중근을 갖는답니다. 중근과 결국은 이 중근 갖기 위한 A 값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중근 가지려면 일단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데 x 앞의 개수가 짝수이므로 짝수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A 곱하기 x 없으면 다시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x 없으면 다시예요. 그게 0. 이제 분배 4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7a 0 이항을 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 2a, a, 여기 4, 여기 1,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를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4. 근데 조건에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네요. a가 양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빼고 이제 이걸로 가시는 거죠. 그럼 a 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식에다 다시 대입하게 되면 4a 제곱, a가 4니까요. 4x 제곱 마이너스 4x, 저 a에다 이제 4를 집어넣으면 2, 4, 8 마이너스 7 플러스 1. 완전 제곱식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따라서 x는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 그래서 a 값은 4, 이게 이제 p 값이죠. 중근 p 값 2분의 1. 둘을 곱하면 2가 정답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도 이 문제는 풀었었고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무슨 느낌이 들어요? k에 대한 항등식.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은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정리한 다음에 능력꼴로 처리하고 얘가 0, 얘가 0 이런 꼴로 이제 문제를 정리하더라. 뭐 이게 좀 머리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혀 있어야 되고, 중근을 갖는다? 당연히 판별식, 지금 x 앞에 짝수니까 4분의 d가 0이 된다.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지금 연산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먼저 1번을 줘야 되나? 항등식, 중근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줘야 돼요? 중근. 이유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좀 더 구체, 식을 만든다? 좀 더 잘 설명해 보세요.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야 돼서? 뭐라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야 돼서? 아니요. 일치수가 많아서? 아닙니다. 왜 첫 번째로 중근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X를 없애서? X가 없어져서 비슷한 뜻이에요. 네, 비슷합니다.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K를 아닙니다. 좀 전에 나인이 말했던 게 많이 가까워요. 요구했던 답에. 이거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묻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중근이라는 개념은 언제 쓰는 거죠?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겹쳤을 때 보통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걸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묶으면 이건 더 이상은 2차 방정식이 아니겠죠. X에 대한 2차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X에 대한 2차 방식이 아닌 식에서 어떻게 X에 대한 중근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기다 먼저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X에 대한 2차식이 무너지면 중근에 대한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 중근 문제를 푸는데, 중근을 푸는데 또 혹시 만약 K에 대한 항등식 풀이가 안 된다면 이건 문제 자체를 잘못 출제한 걸 텐데, 중근을 풀다 보니까 중근 시간에 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그게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풀이는 관계없다는 뜻이죠. 중근부터 먼저 풉니다. 판별식, 짝수의 판별식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K 플러스 B 0 분배하죠?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는 0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근을 정리했고 지우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두 번째 단계.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K가 있는 것 없는 것, K가 있는 것 모아주시고 K가 없는 것 모아주시고, K에 관계없이 이 식이 늘 참여되려면 앞에 있는 개수 0 만들고 뒷거 0 만들면 K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 더하기 0은 늘 0이 되는 항등식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A 값은 2가 답이며 B 값은 1이 됩니다. 구조는 안 바뀝니다. 이 문제는 절대 이 형태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말만 좀 바뀌겠지. 중근을 갖는다가 뭐로 바꿀 수도 있나요? 그렇지. 완전 제곱식. 이 말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것도 다른 말로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요?
아니 2차 함수에서.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할 때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근이 한 개라는 뜻이고 그 근이 한 개는 결국 중근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걸로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풀이는 이런 식으로 일단 중근에 대한 판별식을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문제도 보신 바와 같이 똑같죠. 그렇지.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패턴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숫자가 좀 더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드릴게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 첫 번째 순서 중근을 해결한다. 2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A 마이너스 2B 0이다. 분배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4A 플러스 8B 지워지죠?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있는 걸 모아요. 그럼 4 마이너스 4AK로 이렇게 두 개는 묶였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걸 싹 다 모으죠? 1 마이너스 4A 플러스 8B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값 A값 1 이거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얘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4 플러스 8B 0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8분의 3 이렇게 해서 A값과 B값이 구해집니다. 빼는 값이니까 1 빼기 8분의 3, 8분의 5가 정답이겠죠.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그 중요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3차 방정식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이걸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둡시다. 그럼 역으로 이번에는 이거를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죠. 근을 알게 되면 보통은 x-근, x-근 나중에 복소수 인수분해 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복소수 범위를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보통 이성질을 이용하죠. 그 2차식이 인수분해 안 돼. 근데 마치 그 2차 방정 이런 거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뭐 4x 플러스 2 뭐 5. 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셔. 그럼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그럼 이럴 때 이건 보나마나 인수분해도 복잡하게 될 텐데 이럴 때 마치 얘가 2차 방정식인 것처럼 근을 구하는 겁니다. 는영 해놓고 근을 구해요. 그럼 근을 구하면 x는 이게 짝수죠? 짝수의 그림 공식 a분의 생략 반의 부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게 i가 붙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 이게 2차 방정식이었다면 근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근을 통해서 얘는 x-근 x-근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어야 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이 2차식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걸 통해서 이게 보나마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간다는 뜻은 이렇게 인수분해 될 테고 이 앞에 뭐가 붙어요? A가 붙겠죠. 이걸 양변을 A로 나누고 분배합니다. 분배하면 얘도 양변을 A로 나누죠.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0이 되고 이것도 A를 약분시키고 양변을 분배하게 되면 결론은 두 개의 관계식은 서로 똑같은 관계식인데 표현만 좀 달리 돼 있을 뿐이겠죠. 이걸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 이름도 찬란한 근과 계쇄관계가 출현하는 거죠. 여기 있는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가 여기 x 앞의 개수인 a분의 b랑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이 이쪽에는 상수항인 a분의 c랑 같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근과 계쇄관계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해두게 되면 이 풀이법, 이 증명법의 장점이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유도할 수 있는데 요 바로 다음 장에 나와 있는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이런 증명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보통 이 증명법을 또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근을 알게 되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2차식이 작성된다. 1이 아니면 이 전체 여기다 붙이면 안 되죠. 만약 1이 아니고 뭐 어떤 2차식 개수가 붙어 있으면 이 전체식에 A를 붙여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의 핵심은 뭔가요, 그러면?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 겁니까? 단어는 다 일일이 설명하진 않지만 다 단어마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직접 구하지 않아요. 근을, 그쵸. 근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근을 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할 필요는 없고, 근의 합 혹은 또는 근의 곱 혹은 그들의 이용해서 그들의 변형식, 이런 것들은 충분히 2차 방정식의 개수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 저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근을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근의 합 또는 근의 곱 또는 그 합과 곱의 변형식들은 개수만 이용해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근을 구하지 마라. 이게 목적성이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c 뭐 이런 거 밑에는 쭉 문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재미난 문제를 만들려면 알파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거 통분해야 되죠? 알파 베타로 통분합니다. 그럼 여기는 알파에는 베타를 곱하면 분자가 베타 제곱, 여기는 여기를 베타를 알파 베타로 통분하려면 알파 곱하면 분자는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이제 고등학교도 배웠던 곱셈 공식이죠. 알파 베타 분의 이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숫자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이건 어떻게 돼요?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을 배웠나?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데서 배운 적 있어. 4차식에 대한 풀이를. 근데 모양이 안 맞잖아. 얘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거든. 2차식 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곱셈 공식도 아니고 인수분해도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여기를 이용하는 거죠. 제곱의 제곱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곱의 제곱. 얘를 분배하면 뭐가 나와요? 이거 분배하면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도 나오지만 뭐도 나오죠?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도 나오겠죠. 플러스 2 죄송해요. 네.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얘만 필요하잖아. 여기만 필요하다고. 이게 필요 없죠. 뒤에서 뭘 빼내시면 돼요?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얘랑 이제 같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다시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적, 이건 모르잖아, 우리가. 얘를 알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여기만 바꾸는 거다, 여기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맞습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제곱이 붙어야 되죠. 얘랑 얘랑이 같은 거니까요. 그 뒤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붙여서 각각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식을 자꾸 변형해 가시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예를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더 쪼개볼까요? 니네 머리를 더 쪼개볼까?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 아주 뭐 3차 하더니 신났다. 뭐 4차 하더니 뭐 5차도 하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치, 2차 3차 곱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에는 안 나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서 학교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데 학생들이 연습이 잘 안 돼 있는 상태로 틀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얘를 구하는데 얘를 2차, 3차를 곱해서 5차를 만드는 건 맞는데 이게 위아래가 똑같지 않아요. 왜 안 똑같냐면 이렇게 분배하면 이 알파 5제곱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이런 항은 없잖아. 그만큼 빼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 이렇게 곱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빼내야 돼요.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 이거는 여기 있어요. 그럼 결국은 앞에 있는 식에다가 이걸 계산하게 되면 위에 있는 알파 5제곱, 베타 5제곱 구할 수 있고, 이건 다시 우리가 배운 대로 이걸 써먹어야, 어쨌든 쟤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걸 변형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한 다음에, 그렇지,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끄집어내야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 그럼 남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남고, 얘는 이제 뭘로 바꾸죠?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꼴로 이렇게 바꾸시면 다 합곱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스러워 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이라 생각해야 돼. 이런 건 기본이야. 이거를 할 수 있으면 7차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7차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선생님은 말도 안 되는 걸 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서로고 시험에 나왔었다.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근데 5차를 이해하면 7차도 같은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몇 차 곱하기 몇 차야? 그래서 3차와 4차의 곱이에요. 이제 빼낼 거면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없는 항이니까 이거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베타 4제곱. 또 이렇게 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알파 4제곱, 베타 세제곱. 이거 좀 전에 했잖아. 이건 했죠? 이것도 좀 전에 하지 않았니? 여기 있었잖아. 요거. 이거는 요거 갖다 쓰시면 되고, 얘는 요거 갖다 쓰시면 되고, 여기만 잘 묶으면 되죠? 알파 베타에 세제곱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덤으로 같은 흐름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식만 약간 다르고 구조는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구조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인수분해 하시오. 인수분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조합해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얘가 는영인 2차 방정식인 것처럼 근을 구하라는 거죠. 근. x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행공식 집어넣어요. 3분의 반의 부호 반대. 이거 짝수가 아니라 짝수의 근행공식 쓰는 겁니다. a분의 반의 부호 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3 곱하기 5. 그랬더니 x는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럼 이렇게 근이 나오려면 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또 다른 근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남은 거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니까 끝에 이제 는영만 지우시면 돼요. 그럼 이 식은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설명을 생략하고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근으로 가질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뭐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칩시다. 한 근 이거네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죠? 또 이 짓 한다. 또 이 짓 한다. 진짜 뭐예요? 그렇죠. 허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고 실수는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보기가 좀 불편하지. 원래는 이쁘게 써주면 이런 개가 좀 더 이쁜데 문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겁니다. 니네 헷갈리라고. 이렇게. 자, 그럼 만듭시다.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플러스 12x 두 근을 곱해요. 혈레끼리 곱하면 36 2 합치면 38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제곱계수가 뭐 3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 치면 돼요? 가로치고 3 쓰시면 됩니다. 3x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3 곱하면 얼마예요? 11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문제가 제곱의 개수가 3입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써주면 되죠. 근데 이 새끼 무슨 바보도 아니고 나 이렇게 써놓고 나서 가만있어. 약분되네? 또 3으로 약분한다. 12x 이거 뭐 진짜 그러지 마. 네. 문제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거잖아요. 제곱계수를 제곱의 개수를 3으로 무조건 박으라는 건데 저걸 또 약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저런 친구들 실제 있어서 그래요. 이제 좀 웃지? 실제 있어, 저런 애들이. 근데 걔네가 멍청해 보이지? 안 멍청해. 가끔 자기 딴에는 똘똘하다는 친구들도 같은 거 시험장에 너무 정신없다 보면 저런 짓을 해요. 자, 그래서 과제는 네. 여기까지 하시고